부상 위자료랑 장애 위자료 이게 둘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둘 다 받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업이랑 그 상실 수익액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실 수익액은 그럼 어떤 건가요? 아까까지는 이제 개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상실 수익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려볼게요. 네. 이건 뭐냐면 네.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건강한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에 네. 예상되는 수익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다친 날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네. 다치지 않았다면 하루 10만 원의 소득을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네. 사람인데 네. 네. 다쳐가지고 노동 능력이 10%가 상실이 됐다. 그러면 하루에 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누적이 돼서 만 65세까지 누적이 되면 손해가 엄청 클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서 약간의 이자를 좀 공제하고 현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이제 청구하는 건데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이제 상실 수익액, 다른 말로는 일시손해, 일실수익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장래 수익을 뭐 현 시점을 땡겨서 뭐 계산해서 이자를 공제하고 이런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네네. 이렇게 계산하시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말씀하신 휴업 손해랑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네, 맞아요. 휴업 손해도 당연히 이제 내가 일을 못해서 네네. 발생된 손해이기 때문에 상실 수익액하고 조금 헷갈리거나 구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명확하게 제가 해드리면 네. 휴업 손해는 노동 능력이 100% 상실된 기간을 얘기해요. 그 기간에 발생된 손해인데 적어도 입원 기간에는 100% 상실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는 휴업 손해고 퇴원한 이후에 통원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예를 들어서 노동력 상실률이 10%인데 영구장애다 네. 라고 하면 65세까지 계속 10%가 매일같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손해는 일시손해다 또는 상실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 수익액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자도 고려해야 되고 상실률도 잘 받아야 되고 소득도 이제 입증해야 되고 저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산정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 위자료는 부상의 경우랑 이제 장애의 경우랑 또 어떻게 다를까요? 위자료를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 부상인 경우 이제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유장애도 마찬가지로 부상의 위자료 등급별로 구분해 놓듯이 후유장애도 그렇게 구분은 돼 있어요. 네. 금액이 좀 다른데 부상의 경우는 1급부터 뭐 14급까지 그 부상 등급별로 최대 20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노동 능력이 50%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미만인 경우를 일단 네. 구분을 할 수가 구분하고, 있고 네. 그리고 50% 이상인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고 있고 네. 또 약관상 가정산업이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0% 미만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 50% 미만인 경우에는 5에서 10% 구간별로 구간. 구분해서 최고 400만 원부터 최저 50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위자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장애 위자료는 훨씬 부상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부상 위자료랑 장애 위자료 이게 둘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둘 다 받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둘 다 받으면 좋죠.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아쉽게도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상이 발생이 된 거니까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상위자료의 지급기준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후유장애의 위자료 지급기준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인데 약관에는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높은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가지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정한 위자료는 소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정한 위자료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계산식은 최대 1억까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이제 산정 방법은 우리 이제 PD님이 식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산정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그대로 이제 주시는 건 아니고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사항들을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받아야 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약관상의 어떤 위자료와 소송 시의 위자료를 둘 중에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이제 높은 금액으로 청구를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만 소송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건 안 되고요. 네. 아예 전체 아예. 손해를 약관 기준으로 산정을 하든지, 네네. 전체 손해를 소송 기준으로 산정을 하든지 해서 둘 중에 높은 손해가 발생된 게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청구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이랑 그 장애 위자료 중복이 안 되는 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네. 정말 이제 합의금은 이제 내가 얼마나 다쳤으니까 그냥 얼마를 이렇게 주는 뭐 표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럼 이렇게 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 금액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산정된 게 다 나오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청구를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계산식들인 거고,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합의금의 산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합의금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합의금이 있었죠. 네.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네. 여기에다가 부상하고 장애 위자료 중에 이제 높은 위자료가 이제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개우비 대상이 된다면 또 개우비도 더해져야 되고,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상실 수익까지 이런 모든 손해가 다 합산이 돼서 합의금이 산정이 되고, 네. 이거를 이제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죠. 본인의 과실이 있는 사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자신의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전체 손해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자면, 조금이라도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다면 단순히 부상을 당했을 때보다는 그렇죠. 계산해보면 당연히 네. 합의금이 부상시 합의금보다 당연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네.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실 건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좀 계산해보면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복잡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에이, 모르겠다. 뭐 저도 산수 되게 좀 약하고 수학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라도 계산하다가 전문가 선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어떤 아웃라인 정도는 잡아주시는 개념으로 하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합의를 할 때는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게 이런 모든 뭐 복잡한 과정을 좀 생략할 그렇죠. 수가 있고, 과실이나 노동능력 상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이제 노동능력 상실이 있고 뭐 수익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좀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합의금을 잘 받으려면 보험사랑도 이제 합의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정 그 원칙을 알아야지 합의도 할 수 있고 보험금도 이제 정정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험 분쟁이 없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